안녕하세요, BK입니다. 드디어 인텔 12세대 논-K CPU와 보급형 보드들의 엠바고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i9 12900, i7 12700, i5 12400, i3 12300, i3 12100 등등 내장 그래픽이 비활성화된 제품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메인보드도 드디어 보급형 보드인 H610, B660, H670 보드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저도 12세대 중에서 제일 많이 기대를 했었던 i5 12400과 B660 보드로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 조합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조합이고 또 가장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조합인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비교군은 라이젠 5 5600X와 B550 보드를 준비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5600X의 경쟁 제품은 i5 12600K이지만 이번 인텔 12세대의 성능이 꽤나 많이 상승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 CPU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박스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품의 패키징은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고, 쿨러가 들어가 있어서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이고요. 개봉을 해보면 스티커가 포함된 설명서와 쿨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설명서는 뭐 볼 필요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쿨러를 보게 되면 이번 유출 사진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기존 초코파이 쿨러에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입니다. 저는 유출 사진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겉에 부분이 모두 방열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겉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CPU와 맞닿는 부분에는 총 구리심이 들어가서 이전 세대의 초코파이 쿨러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CPU는 역시 길쭉한 모양으로 i5 12400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인텔의 기본 쿨러가 변경이 된 만큼 무게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번 쿨러의 무게가 346g 정도로 이전 초코파이 쿨러의 무게가 대략 200에서 250g 정도니까 엄청나게 무게가 늘어났는데, 라이젠의 레이스 스텔스 쿨러도 280g 정도라서 아마 쿨링 성능이 꽤나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12400의 발열이 심한 건지 쿨러가 단순히 외형만 이뻐진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시네벤치 R23을 돌리면서 100도 가까이 찍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로틀링이 걸렸기 때문에 아쉽게도 테스트는 두 시스템 모두 에브가의 CLC280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400은 전력 제한 해제를, 5600X는 PBO를 적용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우선은 CPUG와 시네벤치를 포함한 벤치마크부터 진행을 해봤는데요. CPUG에서는 놀랍게도 i5 12400이 라이젠 5 5600X를 싱글스레드와 멀티스레드 테스트 모두 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시네벤치 R23 멀티 테스트에서도 12400은 12381점, 5600X는 11259점, 싱글 테스트에서도 12400은 1719점, 5600X는 1525점으로 i5 12400이 앞서는 모습이었고요. 블렌더로 넘어가 보면 12400 3분 26초, 5600X는 3분 49초, V-Ray에서도 12400은 8892점, 5600X는 8372점으로 작업 능력에서는 5600X보다 12400이 앞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600X의 경쟁 제품은 i5 12600K인데 보급형의 논-K CPU가 PBO를 적용한 상태의 5600X를 근소하지만 이기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게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선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입니다. 쉐어툼에서는 두 CPU 모두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위 1% 프레임이 12400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오차 범위 수준으로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인데요. 여기서도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 모두 12400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지만 오차 범위 수준으로 비슷한 모습입니다. 삼국 토타로에서는 같은 CPU를 사용한 것처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고, 더 디비전2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면 라이젠 5 5600X가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 모두 오차 범위라고 하기엔 많이 앞서는 게 보이는데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평균 프레임은 5600X가, 하위 1% 프레임은 12400이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콘솔류의 게임은 i5 12400이, 롤이나 배그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는 라이젠 5 5600X가 앞서거나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애초에 가격대가 다른 제품군이 이렇게 비슷한 성능을 내준다는 게 인텔이 제대로 칼을 가른 것 같은데요. 방금 저는 램 오버클럭을 진행하지 않은 순정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두 시스템 모두 램 오버클럭이 가능한 만큼 램 오버클럭을 진행하고 추가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램 오버클럭의 영향이 큰 배틀그라운드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12400의 결과값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지만 5600X보다는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인텔 시스템이 램 오버클럭을 했을 때 성능 향상폭이 라이젠 시스템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어쩌면 5600X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램 오버클럭을 넣은 상태에서도 두 게임은 5600X가 앞서는 모습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전력 소모와 온도를 살펴보면 블렌더 BMW를 돌리면서 측정을 했는데요. 12400은 87W, 77도를 기록했고 5600X는 85W, 72도를 기록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비슷한 전력 소모와 온도를 기록했는데요. 인텔이 정말 많이 따라온 것 같네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400의 램 오버클럭 전후를 보시면 성능 차이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나 인텔 CPU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돈 드는 게 아니니까요. 램 오버클럭을 옵션이 아닌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12400의 언박싱과 벤치마크를 마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만큼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